제품이라고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당히 소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자,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바로 제가 제품은요, 정말 한 달에 한 켤레씩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생명력이 아주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00km를 달렸는데요. 근데 이 신발을 제가 내구성이 정말 뛰어났었는데요. 과연 내구성이 뛰어났던 만큼, 내가 느꼈던 만큼 미드솔이 꺼지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미드솔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냥 뛰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해지진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입니다.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슈퍼블라스트 1도 있고, 슈퍼블라스트 2도 있고, 노바블라스트 4도 있고요, 노바블라스트 5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슈퍼블라스트 1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무슨 레이싱화도 아닌데 신발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근데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고, 슈퍼블라스트 1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노바블라스트를 거치면서 노바블라스트도 생각보다 가격 대비 괜찮은데? 라는 평가를 받다가 바로 이 제품, 가장 슈퍼블라스트 2의 초기 제품이죠. 요 파리 버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신발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신발의 디자인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노바블라스트 5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발이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내구성이 뛰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 무게 그리고 뜯고 맛보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게 지금 실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곳에서 0점을 맞추고 무게를 재면요, 바로 230g입니다. 오른발 230g, 왼발 234g, 233g, 234g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인솔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인솔 무게 왼발 18g. 인솔이 생각보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인솔이 이 정도까지 무게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게가 살짝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편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발끈의 무게는요, 최대한 뭉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신발끈의 무게는 3g입니다. 그래서 18g에서 3g 더하면은 요렇게가 21g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저번에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요 장갑을 구매했거든요. 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베이지 않는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살짝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요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발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모르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피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조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피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 특이하네요. 외피뿐만 아니라 이 앞코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었고요. 여기 보면요, 구조가 여기가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발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박음질이 돼갖고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안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갖고 이렇게 바느질을 딱 해갖고 여기를 고정시켜주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여기 뒤에가 패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해갖고 쫙 들어가 있고 뒤에가 정말 포근하게 잘 감싸져 있다. 자,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무게는요 대략 5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51g 정도 되니까 대략 70g 정도가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얘가 대략 158g이니까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한번은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했고요. 다 잘랐고요. 정리하고 한번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자르고 나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걸 자르고 나서 보니까 이 각각의 미드솔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에 있는 미드솔보다 밑에 깔려있는 미드솔이 조금 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제가 이거를 그냥 느꼈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가르지 않는 한 눌러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눌러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뭔가 요 노란색 요 부분이 그냥 미드솔이 다른가? 혹은 요 빨간색, 요 주황색 있는 요 부분만 다르고 여기는 똑같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색깔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반 갈라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뒷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긴 했지만 요 뒷부분과 요 앞부분이 같은 소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미드솔을 보면요 요런 정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비율로 따지면 한 4대 1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8대 2 정도의 비율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느낄 수가 있는 게 이게 사실 요 위에 부분은 되게 딱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솔 위쪽에 여기에 단단한 걸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딱딱한데 그거 말고 옆에서 만져보면은 진짜 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말랑말랑한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단단한 탱탱한 느낌입니다. 약간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여기는 라텍스 같은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그냥 약간 그냥 일반적인 고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제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사실 꺼짐이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꺼짐이 있으면은 어디가 막 심하게 눌리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눌리고 이런 구조도 없고 균일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뭐 체중이 적게 나가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500 뭐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800까지도 권장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뭐 그 정도만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미드솔을 보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아웃솔이 붙어 있는데 말고는 정말 말 그대로 요 미드솔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갈려 나가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느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항상 그 바깥에서 보는 느낌이랑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보는 느낌이랑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의 느낌은 또 다르다.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보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요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발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서 겉에만 이렇게 느낌이 나서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여기 안쪽에 보면요. 뒤꿈치 안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요 올라와 있는 부분만큼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균일하게 자르려고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소재가 여기 있는 이 소재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여기는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약간 가이드처럼 딱 이렇게
단단한 요 소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요거를 높게 만들지 않았을까. 어차피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발이 이게 미드솔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지만 발이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덜하고 더 안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미드솔의 높이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그래서 아마도 미드솔의 높이를 잴 때는 네, 그래서 미드솔의 높이는요, 요 안쪽으로 재게 되면은, 요 안쪽으로 가장 높은 부분으로 재게 되면은 대략 4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사실 저는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바깥에서 재면요, 아까 그렇게 재면은 뭐 45,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요 안쪽을 기준으로 재면은 35?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안에가 살짝 들어가 있어갖고 요 뒤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요 뒷부분으로 재서 하면은 그래도 4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4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쟀을 때는, 제가 이 미드솔의 높이를 쟀을 때는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가 분해를 해보면서 조금씩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브랜드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그래서 각기 나름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 이게 외피가 요 부분이라도 통기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중 구조로 하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 패딩을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단단한 구조물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단단한 구조물 플러스 옆에 가이드를 만들면서 이런 구조를 넣어 놨고, 그 다음에 밑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단단한 걸 깔아주고, 그 위로는 말랑말랑한 폼을 깔아주고, 뭔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만듦새가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솔하고 요 밑에 깔려있는 이게 아마도 약간의 그런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단단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 요 소재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또 언제 하나 해부할 것이 있거나 분해해 볼 게 있으면은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